수소 관련주가 거침없이 폭락 중입니다. 요즘 주가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수소주는 그보다 한참 전부터 쭉 내리막길입니다. 이 정도면 주가가 방쟁하듯이 수소산업이 뜬구름 잡는 비현실적인 것이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큰 도약을 위한 일부 후퇴일까요? 수소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해 볼까요? 우선 수소가 왜 친환경일까요? 수소가 한자로는 수소, 영어로는 하이드로전이죠. 둘 다 물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최초의 수소가 발견될 때부터 수소가 물의 구성 성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소를 태우면 물이 발생하죠. 게다가 이 수소는 우주 원소의 75%, 물의 3분의 1을 구성하는 원소일 정도로 매우 풍부합니다. 여기서 친환경의 논리와 미래 에너지원이라는 논리가 작동합니다. 우리는 난방을 하고 기계를 돌리고 자동차 모터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전기를 사용합니다. 수소는 이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가 되고 이 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연료전지입니다. 탱크에 담겨져 있던 수소가 외부에서 필터를 거쳐 들어온 깨끗한 공기를 만나 연료전지 스택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된 물이 배출되는 시스템입니다. 고로 수소 발전 시스템은 공기를 정화해 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당면한 기후재앙에 대응하고 인류의 영속을 위해 하나뿐인 지구를 잘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고로 이런 청정 에너지원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청정 에너지원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미래사회에 수소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원전부터 사용되었다는 얘기가 있는 석유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부터 인류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석유 관련 기관 산업을 줄기차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석유 정제, 유통시설들이 각국의 산지에 있고 이와 관련한 굴지의 기업과 종사자들이 존재합니다. 일례로 아람코, 엑스모빌, 쉐브론, 한국에는 SK이노베이션 등 정유 관련 굴지의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 역시 결국 미래의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과 연구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1세기 넘게 쌓아놓은 시스템과 기술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은 바로 수소 관련 산업입니다. 수소 후 생산과 보관, 운송에 용이하도록 액상, 액화 처리, 유통 등의 시스템이 현 정유 관련 업계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분야입니다. 이 때문에 이런 유수의 기업들이 수소 발전을 위해 앞다퉈 뛰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사회에는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주어진 자연을 활용한 에너지의 특성상 내가 원하는 만큼 전기 생산량의 조절이 안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주도 풍력, 태양광에 대한 가동 중단이나 발전을 제한한다는 기사를 보셨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전력을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좋을 것 같지만 과생산하면 전력망이 망가지거나 과부하로 블랙아웃이 될 수 있고 부족 생산하면 전력 수급이 불안하죠. 그렇다고 막대한 설치비나 유지관리비를 무시하고 예상하기 힘든 전력 생산량에 맞춰서 전력량을 최대로 갖출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하되 이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으로 수소가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효율이 높아지고 더불어 수소 저장 기술이 발전하면 청정 에너지로서의 수소가 더욱 곽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롯된 유럽의 에너지난과 그에 따른 원자력 발전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분류도 수소 산업의 가능성을 증대시킵니다. 태양광, 풍력 에너지가 일정하지 못한 발전량과 지리적 제약의 문제라면 원자력은 주민의 반대로 우리 생활권 가까이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형원전 역시 마찬가지로 집 근처에 위치하는 걸 찬성할 리가 없죠. 원자력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하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도시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를 위협할 수 있죠. 최근에도 월성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됐다는 기사 등은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킵니다. 그렇다면 원거리에서 건설 후 전력망을 활용하면 될 것 같지만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국토 크기가 작은 것도 아니고 전력망으로 다 대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 등을 우려한 지역 주민의 반발로 송전선로를 마음껏 확대할 수도 없습니다. 일례로 한국전력은 2230km에 달하는 동해안에서 경기 신가평 500kW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미뤄지고 있으며 해저 케이블 건설에는 그보다 훨씬 막대한 비용이 들죠.
따라서 수소에너지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래 교통 및 운송수단이 수소 경제를 필요로 합니다. 미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드러났듯이 드론과 무기항공기가 주요 무기체제를 차지할 것이 자명하기에 주요 선진국들은 앞다퉈 해당 분야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기, 철도, 선박, 농기계, 버스, 트럭 등 다량의 매연을 내뿜는 대형 운송수단에 친환경을 적용하려고 저탄소 에너지인 LNG, LPG, 메탄올, 암모니아, 전기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화석연료의 경감을 위한 완화된 대안일 뿐 결국 최종적으로 무탄소 연료인 수소가 고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최초로 상용화된 연료전지의 출발은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위성과 우주선의 발전기로 시작하였죠. 대중의 관심 받겠지만 현재 건물용 발전기, 배, 버스, 자동차 등 다방면에 이미 활용 중이며 보다 광범위하게 인프라가 갖춰지고 수소 보급이 확대되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자원 보유 차별성 또한 수소 산업의 발전을 자극합니다.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비싼 에너지인 것으로 생각하나 그건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적은 데나 해당되는 이야기고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중동, 광대하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갖춘 호주, 강한 해풍을 그대로 맞는 대서양 연안 국가들에게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과 생산량 확대는 무궁무진하고 실제로도 발전 단가가 기존 화석연료를 활용한 발전보다 저렴합니다. 일례로 두바이와 칠레의 태양광, 덴마크와 미국 텍사스 댈러스의 풍력 발전을 통한 발전 단가는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 단가보다 이미 저렴한 실정입니다. 한 에너지 경비에서 스페인 개발업체는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서 메가와트당 29달러 10센트의 가격을 제시했는데 이는 같은 경비에서 석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 프로젝트 대비 거의 반값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가별로 다른 경쟁력의 차별성은 결국 화석에너지에 대한 무역처럼 생산된 전기에너지의 운송과 수출입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결국 가장 효율적인 운송과 보관 시스템으로 암모니아나 수소 등에 대한 고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능성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화석 에너지에 비해 우위를 나타내는 국가가 많아질수록 논의와 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의 한 축을 이루는 2차 전지의 한계도 한몫합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저장 운송수단에 2차 전지가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그 기술이 점점 개선될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터리 특성의 한계로 발생하는 방전과 저장 효율의 지속 감소는 전기 에너지를 장시간 보관하거나 충방전을 오래 반복할 수 없게 만듭니다. 전기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것에는 환경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지만 2차 전지 원재료를 생산, 가공, 폐기할 때 수많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성일하이텍 헝가리 공장의 가동 중단 명령은 미래의 페베리티 문제에 대한 기시감을 제공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2022년 전세계 전기차 보급률 14%, 2차 전지 수명이 10년이라고 볼 때 2030년 이후 전세계 자동차 산업이 엔진에서 구동모터로 60% 이상 대체된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원재료 체결과 정제 중에 발생하는 오염, 막대하게 쌓이는 폐 배터리와 이를 재활용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어떻게 감당할지는 전인미답의 세계입니다. 또한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배터리 무게로 인한 항공 및 대형 운송수단에 배터리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2차 전지는 2차 전지대로 계속 발전하고 지속 사용되겠지만 만능이 아니며 일부 운송수단에는 다른 대체 연료나 저장수단을 찾게 될 것입니다. 수소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로는 국제적인 규제와 압박도 수소에너지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와 해양환경보호위원회 등의 국제기구, 미래산업에서 헤게모니를 잡으려는 유럽연합의 신재생에너지 목표치와 애플, 구글, BMW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알리백선언은 중간재가 주요 수출 품목인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 무역국에는 큰 위협이 됩니다. 이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와 여기서 산출되는 전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논의는 결국 수소연료의 발전도 함께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할 것 같은 수소산업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치솟던 관심이 사라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을까요?
우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 수 있습니다. 유럽은 미래에너지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원 구축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면서 각종 화석에너지에 대한 규제와 신재생에너지 미사용에 대한 무역 제재 등을 거론하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전쟁이 터지자 러시아에 천연가스를 의존하던 독일 등 유럽 국가는 물가 폭등, 에너지 수급 불안, 계절별 냉난방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면서 폐기한다던 석탄 발전을 재가동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원자력 발전까지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인류의 과제인 줄은 알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자 EU는 잠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늦추면서 그 열의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형국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이 펼쳐졌으니 당분간은 치솟는 국제유가로 각국은 당면한 고물가 소비 감소에 실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종전 후 국제유가 등 물가가 잡혀야 신재생에너지와 수소산업에 대한 관심과 추진이 탄력을 받겠지요. 또한 에너지 생산 단가도 수소경제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앞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화석연료를 활용한 발전 단가보다 싼 나라가 있다고 했는데, 그건 일부 국가에 해당하고 아직 석유처럼 전 세계에 유통할 정도로 생산 설비를 갖추지도 그런 역량을 갖추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정도로 신재생에너지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야만이, 그리고 이를 활용한 그린 수소의 생산 단가가 내려가야만이 수소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게다가 수소의 운반 비용을 낮추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수소를 사용할 연료전지의 생산 단가와 효율, 촉매의 성능 저하도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부수적으로 수소가 쉽게 그리고 무섭게 폭발한다는 선입견도 항복하는데, 산화환원 반응이 쉽게 일어나고 폭발력이 높은 수소 자체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나, 실제로 한번 발화하면 쉽게 꺼지지 않고 급격하게 번지는 2차 전지의 화재를 대비하는 연구가 활발하듯, 수소 누출을 감지하는 안전장치와 탄소 복합 섬유를 활용한 충전 용기, 수소 누출이 감지되면 밸브를 차단하고 온도가 상승하면 강제로 수소를 배출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점점 안정을 위한 기술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강원도에서 터진 연구 목적의 금속재 수소탱크와 달리 실제로 사용되는 수소탱크는 대기압 700배의 높은 압력을 견디고 강철보다 강도가 6배나 높은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그 이상의 충격을 받아도 탱크는 폭발하지 않고 찢어지면서 수소가 새어나갈 뿐이죠. 이미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잠수함이나 우주왕복선 등 주요 분야에 수소 연료전지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유의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화학공학회에서 주요 에너지 종합 위험도 분석에 따르면 수소 위험도를 1로 볼 때 가솔린은 1.44, LPG는 1.22로 수소가 다른 에너지원보다 더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한 에너지원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내재해 있는 것인데, 실제 광범위하게 인프라가 깔리고 활용하다 보면 이는 부차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폭발의 위험성이 부차적인 문제라 해도 위에 열거한 다른 문제점을 보면 수소에너지 시스템 곳곳에 암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성은 알겠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수소 기반 사회는 정말 도래할 수 있을까요? 위에 열거한 문제점을 다시 곱씹어 보면 답이 보입니다. 우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이 끝나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중동은 화석에너지를 수출하는 핵심 지역입니다. 당장 먹고 살 끼니가 없이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미래를 꿈꾸기 어렵듯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당장 활용해야 하는 화석에너지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으면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가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현재의 수소 생산은 블루, 그레이 수소가 대부분으로서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므로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가 가장 저렴한 나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중동은 영원히 석유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드넓은 땅을 갖고 있는 호주, 중국 등의 나라들은 신재생 에너지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효율이 개선되고 시설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점점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는 싸질 수밖에 없고 과생산된 전기를 활용한 수전의 분해를 통한 그린 수소의 생산은 확대될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2023년 원전을 이용한 발전량을 100기가와트에서 2050년에 300기가와트로 확대하고 스웨덴은 2050년까지 두세 배 확대, 영국은 2050년까지 24기가와트를 추가하기로 하고 중국은 2035년까지 150기를 신규 건설해서 23년 57기가와트에서 2060년엔 400기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는 등 주요국의 원전 확대와 소형 모듈 원전의 연구 개발은 값싼 수소 생산과 이와 관련한 생태계 구축을 더욱 촉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그린 수소가 저렴해지기 위해서는 결국엔 수소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관련 산업 인프라와 기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수소 생산, 운반 기술과 연료전지 분야 등 다방면에서 개발이나 투자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각국과 그 속의 연구소와 기업들이 수소 경제의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글로벌 정유 관련 기업들은 앞서서 수소를 안전하면서도 대규모로 저장하고 운송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암모니아 관련 연구나 수소 운반체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각국 연구소와 기업들은 연료전지 스택의 생산 단가와 촉매의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수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루테늄의 코팅이나 증착 공정을 통한 촉매 기술의 개발 등으로 연료전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보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고 대량 운송이 가능한 액상 유기 수소 운반체 연구 개발도 한창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수소 연구 사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주요 선진국마다 미래 사회의 수소 생태계의 도래는 친환경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국가 차원에서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입니다. 주요 선진국과 자원부국들의 경쟁이 결실을 맺어 수소 생태계가 갖춰지기 시작할 때 결국 우리가 생활에서 직접 목격하는 수소차가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현대차는 2023년에 수소차 후속 모델을 출시한다는 걸 2025년으로 늦췄고 다른 글로벌 메이커도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소차가 전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아직 기술적인 과제와 인프라가 우선 선결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와 수소 가격이 휘발유 가격 정도에는 미쳐야 수소 산업이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이를 대비해 현대차는 2030년까지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능력을 연간 70만 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소 생태계는 더디지만 도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이 의외로 멀리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